자, 추정력 문제도 최근 7번 본 시험에서 5번이나 물었죠. 거의 나오는 파트인데 등께 추정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사회생활 때 중요해서 묻는 거지 어려워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토지가 있는데 등기를 떼어봤더니 등기가 갑구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옆으로 쓸 것을 접수연월 일,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을 하고 등기 났어. 그럼 우리가 을 같은 사람은 뭐라 부르냐? 을 같은 사람을 현 등기 명의자, 현재라 붙이는 거예요. 현 등기 명의나 불러요. 현재 등기 났다면 설령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왜 무효인 등기냐면 사실은 이게 서류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다 우주문서야. 얘 매매한 적 없어. 얘 미국가 있어. 다 의주에 등기 난 거야. 그럼 현재 명의자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현재 등기 명의자 비록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법에 따라서 말소 등기 될 때까지는 뭐가 있느냐? 얘한테는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력. 뭘 추정해 주느냐? 현 명의자에게는 설령 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권리도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원인도. 이 원인 적혀 있잖아. 원인, 매매. 정당한 매매가 있었을 것이야. 이게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야. 허가지역이라면 정당히 허가 받았을 것이야. 그 절차도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야. 이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 등기한 거라면 그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야 라고 뭐든지 권리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도 절차도 대리권도 뭐든지 다 추정해 준다. 이 등기의 추정력을 모두 다 추정해 주는 것을 영어를 쓸 때 등기의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적극적 추정력이다. 그러면 추정력 있단 말이 뭐예요? 을에겐 권리 추정력이 있대. 이거 불혹할지언정, 이게 무효인 등기일지언정, 말소될 때까지는. 추정력 있다는 것은 뭔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을은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모든 입증 누가 해라? 갑이 입증하라는 거야. 추정력 있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없다는,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게 우주된 겁니다. 정당한 매매 아닙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야. 상대방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 추정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추정이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추정력이야. 모든 사람한테. 따라서 현 명의자 을은 이 등기 추정력을 지나간 전소유자가 누구죠? 여기서 갑뿐 아니라 제3자한테도 누구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전소유자가. 제3자가 입증하라는 거야. 응? 모든 주장은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등이 나더라도 추정력이 없는 경우, 이제 기본부터 보는 거야.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 추정력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추정이 없다는 것은 등기 명의자가, 등기 낸 사람이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정당하게 지가 입증해야 돼. 이건 추정력이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첫째, 추정력 없는 게 뭐가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에다 본등기까지 추정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추정력 없는 게 뭐 추정력이 없죠?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에 추정력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의 등기가 뭐예요? 그렇죠. 등기부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표제부 등기는 있는 그대로 기재한 데서 사실의 등기. 갑골구는 권리를 기재한 데서 권리의 등기. 표제부 등기. 이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을 내볼게요. 첫 문제.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 건물등기부인데
껴봤더니 등기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돼요.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3층짜리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는 지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표제부 기재사항이 뭔가 분쟁해버렸어.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그 표제부 등기 낸 그 등기 명의자가 건축물 등을 떼갖고 와서 보세요. 이게 2층이 아니라 3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건축물을 갖고 와서. 그건 추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 틀리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 최초로 보존 등기도 원칙은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보존이 난 사람은 정당을 있을 거라 추정해줘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깨어진다. 추정력이 예외적으로 깨어진다. 추정력이 예외적으로 깨진다는 얘기는 보존이 낸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건 스스로 입증해야 돼. 자, 어떤 경우냐? 보존이 낸 사람이 이 건물의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거나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거나 또는 건물의 신축자가 나 건물 양도한 적 없으면 양도를 부인한 때 이때는 보존 낸 사람이 스스로 내 정당성이 있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이때 추정력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세 가지.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교재에 이제 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도 있어. 그렇지만 요거 이제 듣고 나서 항상 저 별표 3개 친 부분 있잖아요. 별표 3개 친 부분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라 적어 놓을 거예요, 옆에다가. 나이만큼 반복. 나이 앞자리만큼. 그거 자동이에요, 자동. 응? 왜 거기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별표 3개 친 부분에 여러분들 20문제 이상 만날 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 거기는 나이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추정력에서 이제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게 잘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자, 저 경우죠. 지금 의리. 등기 났죠. 소유 이전 등기 났다면 추정력이 있어. 등기 난 사람은 원인도 절차도 권리도 다 존재가 추정력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전에 하더라도 추정력이 소유 이전에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경우예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이 났어. 을 앞으로 등이 났는 접수연월일 있잖아. 접수연월일. 그 접수연월일이 2021년 3월 2일이야. 근데 전소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2019년에 사망 신고된 사람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2년 뒤에 등기 낼 수가 없잖아. 등기는 공동시정이잖아. 그러면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아마 정당을 해서 추정할 수가 없어. 뭔가 야료가 있었을 거야. 야료가. 죽은 사람 어떻게 되죠? 이때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야. 일단 추정이 깨어져요. 추정이 없어요. 여기 나오면 추정이 없는데 다만 잘 보세요.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전소유자 사망한 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이 나더라도 권리청은 인정할 수 없다. 뭔가 좀 야료가 있을 거, 뭔가 위조가 있을 거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사람 등기 낼 수 없으니까. 근데 전 소유자가 여기 나왔어요. 사망 이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자 보세요. 등기는 의뢰한 사람이 2021년 4월 2일 날 등기 냈는데 이 전 사람은 3월 2일 날 2021년 3월 1일 날 사망 신고가 됐어요. 제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잔금 치른 날은 2월 2일이야. 그럼 2월 2일 날 잔금 치렀다고 영수증이랑 다 등기 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2개월만 낸 거야. 근데 매도인이 그 사이에 2개월 매수인이 잔금 치른 2개월 만에 등기를 내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거죠. 하지만 등기 원인은 이미 사망 이전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때는 사망 이전에 이미 원인이 존재했을 때 이때는 추정력 있다 없다. 권리추정력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나간 전소유자가 허무인이 발견했다. 허무인이 누구예요? 허무인? 그래요.
허무인. 이름이 허씨고 이름이 무인이에요. 허무하게 인생 허무하게 사는 사람. 전 사람이 가공인물이야.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야.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법인에서 이런 게 많은 거야. 법인, 앞에 법인 명칭이 났는데 그 법인이 유령법인이야.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야. 존재하지 않는 사람부터 등기를 낼 수가 없잖아. 추정력 깨어집니다. 또 깨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등기 났는데 그 등기 원인이 우조문서임이 명백히 뭐 밝혀졌더라. 등기를 내게 됐는데 그것이 우조된 것임이 밝혀져 버리면 총 떼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오. 세 가지만 추정력이 떼어지는 경우 세 가지. 자, 거기다 이제 하나 밑줄 긋고 나서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건데 거기서 작년 문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그 여러분들 교재 똥문의 8번 기업 A, B, C 똥문의 별표. 이거 작년 문제야. 10번이 작년에 나왔어. 10번. 읽어드릴게요. 이 담보물권의 등기는 등을 떼어봤더니 을구에 1억짜리 저당이 잡혀 있어. 등기부에 1억짜리 저당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 등기는 그 담보물의 존재, 1억짜리 저당이 존재할 것이야. 그리고 피담보죄가 1억 갚을 것이 1억에 적혀 있다면 1억 갚을 돈이 존재할 것이야. 추정이냐 안 추정해줘요. 내용까지 추정해줘. 하지만 빠진 게 뭐냐. 담보가 잡혀 있다면 여기 그려볼게요. 이 작년 문제 여기까지 하면 틀려. 이게 등기부인데 토지가 있어요. 자, 등기부 갑부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야. 근데 이 등을 떼어봤더니 등기부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1억 원. 저당 채권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적혀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는 1억짜리 저당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야. 존재한다고 추정이 안 해요. 추정해줘. 기재된 사람 추정해줘야지. 그리고 1억 갚을 돈 1억. 피담보 채권. 갚을 돈 1억이 존재할 것이야. 추정해줘, 안 해줘요? 추정해줘요. 등기부에 기재된 건 다 추정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담보가 존재할 거야. 저당은 살아있는 저당일 거야. 응? 또 1억에 갚을 돈이 있을 거야. 다 추정해주는데 이 1억이 발생화된 채권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빌리는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계약. 또는 1억이 발생화된 기본 어떤 계약. 이 돈 빌리는 계약이겠지 뭐. 1억을 뭐 언제 빌려줘, 언제 갚기로 하자. 이런 기본 계약도 정당이 존재할 것이야 라고 이걸 추정하는 거 아니야. 등기부에 기재된 것만 추정해 주는 거야. 1억이라 돼 있으면 1억 존재할 것이야. 저당이 잡으면 저당권 존재할 것이야. 근데 돈 빌리는 계약 자체가 유연지 무연지는 여기 기재 안 되는 거잖아. 돈 빌리는 계약이 있어야 저당 설정 계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빌리는 기본 계약도 존재하고 돈 빌리는 기본 계약도 정당 유효할 것이야. 그거 추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뭐는 추정하지 않는다? 기본 채권 계약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 옆에다가. 작년에 이게 정답이야. 응? 다 틀렸어. 저는 가르쳤어. 작년 가르쳤어요, 제가요. 담보물권 나오면 그 담보물권 존재할 것이야. 피담보 채권 존재할 것이야. 하지만 돈을 빌려주게 된 채권 계약까지 추정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대로 나왔어, 작년에. 근데 교재에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도 없었어, 작년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 추정력은 나오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빈출.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우리는 추정력이란 말을 두 번 들어. 하나는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하나는 점유의 추정력.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는 물건에 정당한 권리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해주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점유의 적법, 보유,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 민법 200조에 있어요. 200조에. 그러면 이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이 뭐냐면, 자, 도둑놈이 시계 훔쳐서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어. 그럼 그 도둑놈도 차고 있다면 그 시계에, 훔친 시계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야. 그 시계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아니라고 추정한 사람이 입증하라는 거야. 판사 이제 도둑놈입니다. 제 차고 있는 시계는 도둑질한 시계입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건 통과되는 거야.
도둑놈 보고 입증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분쟁이 벌어지면 추정력이 있어. 근데 점유의 추정력은 오로지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은 허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이기는 거야? 이게 이기는 거야. 같이 부닥치면. 등기의 추정력이 이거보다 강한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물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 자, 어느 토지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땅이야. 동네에 있는 앞에 있는 땅인데 500평짜리 땅이야. 이거를 10몇 년째, 15년째, 16년째 계속 농사 짓고 사용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야. 이 땅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늘 점유하면서 15년째 농사 짓고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면 등기부상은 갑이라 돼 있어. 누구를 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합니까? 갑을 추정해주지 얘를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등기에 기재된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일 거야 추정해주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를 추정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싸움이 벌어지면요. 판사님, 제가요 등기는 안 냈지만 15년 전에 제가 매수한 겁니다. 이 계약서 봐보세요. 계약서. 15년 전에 내가 매매하고 장악치렀던 계약서. 다만 등기만 안 낸 겁니다. 라고 A가 스스로 입증해야지. 입증하세요. 예보 입증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기 때문에 부동산 점유 추정은 깨지는 거야.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만 점유 추정력인가? 동산에만. 부동산에는 점유하고 있다 점유 추정력 줄 수 없다.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지금요.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디귿번. 나머지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마지막에 추가만 시키면 돼요. 맨 밑에 250쪽 맨 밑에 백지에다가 요 단만 쓰면 돼요. 여기 없는 것 중에. 등기의 추정력 중에서 주의할 게 뭐냐? 이 두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 등기를 믿고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선의뿐 아니라 그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몰랐을 것이야.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여기서 뭐가 특이한 거예요? 이거 제발 주의하세요. 객관식에서는 물권법 어디를 배워도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하라. 다르지 맞아. 우리 물권법에서 무과실 추정하는 건 한 군데밖에 없어. 등기 또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여기 빼놓고는 어디도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 이거 한 군데 무과실 추정해 주는 거야. 하지만 등기 내용, 그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거래 상대방은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선의로 추정한다, 악의로 추정한다.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추정한다. 어머나 우리가 민법 배우면서 졸다가도 선의로 추정한다. 다 맞아. 그런데 이건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거래 상대방은 이미 알았을 것이야, 몰랐을 것이야. 알았을 것이라 추정해. 이런 말이 안 통해. 판사님, 저 사기당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가 짜고 이미 압류 잡힌 부동산임을, 이미 경매 진행되는 부동산임을 나에게 판단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5월 치렀어 내가. 응? 근데 알고 봤더니 경매 진행된 부동산이야. 알고 봤더니 50억짜리 압류 잡힌 부동산이야. 저 전혀 몰랐습니다. 얘들 사기친 겁니다. 나 속인 겁니다. 판사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내가 판사 왜 안 믿니 너? 왜 안 믿니? 막 그랬어 내가. 왜 안 믿어 판사가? 이미 등기부에 공시되고 있잖아. 경매시 결정, 압류 결정. 등기부에 기재 안 된 경매가 있고 등기부에 기재 안 된 압류가 있습니까? 내가 부산 매매할 때 매수인인데 나 매도인 말만 믿었지. 중개사 말만 믿었지. 등기 안 떼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이미 공시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이미 계약하는 날에 압류 잡힌 부동산임을, 경매 진행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야. 라고 악의로 추정하지. 선의로 추정한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악의로 보고.
다음 등기 밑거래한 사람은 선입부가 아니라 무과시효까지도 추정되고 추가시켜 놓으셔요. 오케이. 완벽해. 얘 나오라 그럴까, 여기? 나오라 그래. 너 요거 나오고, 저기, 중간 생략 등기도 나와.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어요. 더 풀고 싶어도. 그냥 가서 그냥 판례가 많은 것을 그냥 줍줍 하면 돼. 읽고 그냥 주워보면 돼. 읽는 속도로 그냥 줍줍. 이것도 못 주워오나? 맨 똑같은 질문이야. 그래서 나온 대로 정해져. 우리는 전공자들 아니다. 응? 나온 대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 볼 것이냐? 내 말을 별로 안 믿는 분위기. 오늘 좀. 줍줍이었던 줍줍이 아니래. 혼동. 받으러 갈 거예요? 바로 갈 거예요? 혼동. 선의취득 얘기 그냥 선의취득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선의취득은 과거에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앞에 봐보세요. 선의취득 없네 여기? 뒤에 있나 보다. 뒤에 있어요. 여기 사실은 교과서에 따라 여기 선의취득을 여기서 정리하는 게 어디 동사물건 선의취득인데 선의취득은 동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 1회 때부터 한 17회 정도까지는 잘 나왔어. 근데 17회 때 이후부터는 딱 한 번 나와서 지금 12년 동안 동산 얘기는 이전아 인전. 우린 부동산 민법이다. 동산 중개할 일 있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의취득 얘기는 거의 인전 출제 비중이 없어요. 공부하기는 재미있어도. 자, 이제 혼동 얘기인데 뭐 혼동이야 뭐 우리가 또 펄펄 날르지 뭐. 혼동이야 주특기지 뭐. 빈말이라도 좀 그렇게 합시다. 자신 있는 혼동. 마치 다 알 것만 같은 혼동. 나오기만 해봐라. 무조건 맞추는 혼동. 뭐 이렇게 좀 하고 좀. 191조에 법률의 규정이 있죠. 혼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이지 혼동은 내 의사를 고려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혼동인데 자, 혼동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혼동이 벌어지면 나에게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내가 전세권자인데 저당권자인데 또는 임차인인데 나에게 부동산 소유권 주어져 버리면 그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혼동은 법률의 규정. 그렇죠?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혼동에서 늘 주의할 문장은 혼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혼동은 부동산, 우리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소유권과 부동산,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 이 제한물권 간에 제일 혼동이 많이 벌어져요. 주로 여기서 벌어져.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 자, 내가 어느 토지의 지상권자였다. 내가 어느 건물의 전세권자였는데 그 지상권자한테 토지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매매됐든 증여받았든 상속받았든 소유권 취득돼 버리면 내가 내 땅의 지상권, 내가 내 건물의 전세권, 내가 내 건물의 저당 잡은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제한물권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자동으로 없어진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게 혼동이야. 그렇죠? 그런데 없어지는데 단 예외가 있다. 단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내 자신이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소멸치 않고 그 전세권이 지상권이 저당이 소멸치 않고 이때는 존속한다. 맨날 이 질문이죠. 근데 혼동은 예전에는 거의 안 나왔어. 한 20 한 몇 회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선의취득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혼동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혼동이 부동산 이야기니까.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돼 있어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네. 토지의 지상권자가 등기 떼어봤더니 소유권을 취득했네. 이 지상 등기 말소 안 해도 없어진 지상권이군. 이걸 알으라는 거야, 이거를. 자, 바로 그림 그려야죠. 토지가 있어요. 자, 등기를 떼어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갑의 토지에 저당이 2개가 잡혀 있더라. 이 등기 을구야.
을구에 1번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2억 원. 저당 채권자는 A가. 그러더니 2번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역시 여기도 2억 원. 저당 채권자는 B가. A는 1번 저당, B는 2번 저당권자예요. 그런데 1번 저당권자 A가 목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뭐 매매를 했든 증여를 받았든 뭘 받았든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1번 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이때 1번 저당은 그대로 존속한다. 왜 소멸치 않죠? 이게 소멸해버리면 2번 저당 순위가 1번으로 승진 올라와. 이게 올라서 버려, 얘가. 그러면 자기가 손해볼 없네. 이 경매 들어가면 이게 예전 같은 4억이 안 나왔거든. 근데 얘네 같으면 다 돈 못 받는다고. 근데 다 받아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어. 후순 승진 올라오니까. 이때는 전소한다. 2번 저당권자 B가 목적보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한다. 얘는 소멸하더라도 아무도 후순위 없으니까 손해볼 염려 없잖아. 1번이 취득하면 존소, 2번이 취득하면 소멸. 이게 혼동 문제 기본빵이야, 기본빵. 혼동 기출문제 보면 일단 이 집은 안 빠져요. 뭐 박스를 쳐놓고 골라라 뭐 하든 안 빠져 이거는. 1번이 취득하면 존소, 2번이 취득하면 소멸. 왜? 자기가 손해볼까봐 존속하는 거예요. 타인의 손해 끼칠 염려가 있더라. 이게 두 번째 기본빵이야. 자, 토지가 있는데 똑같은 거죠.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더라. 근데 꼭 질문이 갑의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는 뭐 건축물을 보유해요. 기간은 30년. 누가 지상권? A가 지상권자야. 그런데 이 지상권 위에 꼭 턴이 그래요. 왜? 시험장 그림을 안 주니까. 이 지상권 위에 저당이 잡혀 있더라. 지상권 위에 저당이 잡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잡는 거예요? 지상권자 A가 B한테 돈 1억 빌리고요. 이 지상권을 저당 잡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저당 어떻게 잡나요? 다시란 말 쓰지 맙시다. 다시는, 응? 1-1, 그래요. 부기등기로.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물권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저당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딱 두 가지야. 이 두 가지밖에 못 잡아. 다른 물권은 못 잡아, 저당권. 그건 뭐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저당 못 잡아요. 전세권, 지상권. 그럼 어떻게? 부기등기로. 권리저당은 부기등기로. 순위 유지해야 돼. 지상권 위에 지상권부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1억 원. 저당권자는 B가. 그러면 등기부 내용대로 보자면 지상권을 저당 잡은 B는 약속한 날 1억을 안 갚으면 뭘 경매하는 거야? 이 지상권을 경매하는 거야. 3년 쓸 수 있는 걸 경매, 이 토지를 경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기간이 뭐 2051년까지라 칩시다. 사용해서 이 지상권을 경매하는 거야. 그래 돈 받아가는 거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지상권자 A가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거 의미가 없어. 더 큰 소유권이 있잖아. 이 지상권 원래 없어져야 돼. 지상권자가 목적 토지에 소유권 취득하면 내가 내 땅에 더 큰 권리 소유권이 있는데 지상권 무슨 의미가 있어? 자동으로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혼돈 없어지면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저당자본이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려. 항상 등기법 배울 때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등기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야. 순 따라가는데 주등기가 소멸하면 모든 부기등기 다 직권 말소해버려. 남의 권리 날라갔잖아. 얘 권리 날라갔잖아. 이때는 소멸 창고 어떻게 돼? 소멸 창고 전속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등기부 을구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그 주등기 잡은 사람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하면 안 된다. 그 소멸하면 부기등기들 직권말소당한다. 남의 권리를 해치잖아. 이때는 전속해야 돼. 타인의 권리. 그렇죠? 이거죠? 이 지문이죠?
자, 이거 두 번째 기본빵. 보통 이 정도까지 하면 대부분 이제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틀려도 좋아. 그런데 좀 응용하면 이 혼동은 물건만의 소멸사유가 아니야. 물건과 물건 간에도 혼동이 벌어지만 물건과 채권 간에도 벌어져, 혼동은. 물건과 채권 간에도. 그러면 결국 말 표현할 때 혼동은 물건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물건 채권의 물권리, 물건 채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이다. 채권도 혼동이 벌어져요. 그러면 임차권, 자 주택이 있어. 어느 주거용 건물 주택이 있어. 이 주택에 보증금 1억에 2년 계약 맺고 임차권자가 들어와 있어. 주택 임차인이야.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임차권, 채권. 근데 건물 그 임차인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매입해버렸어. 매매해서 매입해버렸어. 그래서 등기를 내버렸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집에 임차권 있는 것은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그 임차권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 없어지는 거지. 아, 내가 덕분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내 집에 임차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임차인이 임차보다 소유권을 취한 순간 임차권 자동으로 소멸해. 소유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소멸하고 그 임차보증금 2억 원, 1억 원 임차보증금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해 안 소멸해요? 우리가 주택명법 오래 배웠어. 양수인에게 신소유자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가 저한테 빼줄 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임차한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있었는데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하고 보증 반환청권도 소멸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보증금 빼달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조건 양수인에 승계하는 거잖아 보증금은. 그래서 속임 문장이야. 임차인이 임차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하나 보증금 반환청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리는 거야. 보증금 반환청권도 소멸하는 거야. 아, 내가 나한테 보증금 반환청권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해되시죠? 그 문제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중개산민법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게. 말로 해도 돼, 말로 해도. 자, 주택인데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계약서 쓰고 인도 플러스 전신고했어. 그 이길래 대항력이 발생했어. 대항력 발생 2억, 대항력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대항력 발생이 세입자가 있고 그 밑에 나중에 저당이 설정됐어. 한 3개월 뒤에 저당에서 2억짜리 저당이 설정됐어.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 임차인이 앞서는 거잖아. 내가 인도파 전입신고할 날은 저당 없었어. 내 대항력 취득한 다음에 후에 저당 설정됐어. 근데 대항력 같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대항력 같은 임차권 소멸해 안 소멸해요? 이게 소멸해버리면 밑에 있는 저당권이 1순위 순위가 올라서잖아. 내가 손해보잖아, 내가. 이때 소멸치 않는다. 똑같이 한 거지, 여기랑? 이름만 바꾼 거야, 등기부 임차권으로. 밑에 저당권이 후순위잖아. 내가 대항력 같은 임차권 소멸하면 저당권자 순위가 올라서잖아, 1순위로. 내가 손해보잖아. 이때 소멸치 않는다. 응용은 두 개밖에 없어. 참 쉽기도 하여라.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걸 원하면 도전해주더니 제가 도전해드리지. 보통 여기까지 맞출 수 있어요. 임차권 얘기 섞으면 임차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임차인 취득하면 임차권 소멸하고 보증반환청 소멸한다. 단 대항력 같은 임차권이 있고 밑에 저당이 있다면 대항에서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치 않는다. 저당의 순위가 올랐으니까 내가 손해보잖아. 두 가지. 보통이었는데 근데 제한물건과 이 제한물건 간에도 보통 소유권과 많이 벌어지는데 제한물건과 제한물건 간에도 혼동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러면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벌어진 혼동은 어디서 벌어지는 혼동이야? 등기부를 따지면. 을구에서 벌어지는 혼동이야. 어떻게 벌어지나 볼까요? 등기 을구에 이거 토지 등기부예요. 자, 토지 등기부 을구를 떼어봤더니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건축물을 보유키에서 기간은 2051년까지 좋아요. 30년 누가? A가. 그런데 A가 B한테 돈 3천만 원을 빌리고 이 지상권 위에 저당을 설정해 줬어. 지상권부 저당 설정 등기. 지상권 위에 저당이 3천만 원 누가? B가. 그런데 지상권 위에
저당 잡은 사람이 그 지상권을 양도받았다. 그 지상권을 취득했다.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어, 얘가. 그럼 지상권자 A가 이 지상권을 얘한테 어떻게 넘겨주나요? A가 이 지상권. 야, 2,050원 쓸 수 있는 지상권 너한테 넘겨줄게. 너 가져. 어떻게 양도하나요? 지상권 어떻게 양도해요? A가 B한테 어떻게 지상권 양도해요? 2020을 사용할 지상권 양도한다. 물권자들은 설정이나 동의가 없이도 내 맘대로 양도 처분할 수 있어. 너 가져. 지상권 너 가져. 양도했어. 어떻게 양도해요? 1번 A가 땅을 들고 왔어. 막 들고 왔어. 양도한다. 야, 땅 받아라. 땅 받아라. 막 들고 왔어. 어떻게 양도해?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양도 이전은 부기등기로. 1. 부기 2호 이렇게 해갖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누구한테? B한테. 그럼 이거 취득한 순간 자기가 자기 지상권에 저당 잡은 거야. 의미 있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이거 혼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벌어진 혼동은 등기 원리가 주등기와 부기등기 간에 벌어지는 거야. 부기등기 잡은 사람한테 그 주등기 권리를 양도해줘 버리면 지가 지 권리에 부기등기 잡은 의미가 없어. 이 양도되는 순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혼동이야. 주등기와 부기등기 간에 벌어지는 혼동이구나. 그럼 이렇게 이전돼 버리면 자동으로 이등이 말소하잖아. 없어지는 거구나. 근데 혼동이 벌어져도 절대 소멸 찾는 권리 두 가지. 뭐예요? 점유권. 나에게 토지권, 소유권 주어지더라도 절대 소멸 찾는 권리 두 가지. 점유권, 광업권. 사실은 여기에 어업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의 시험에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어업권도 기억해 주셔. 그냥 혹시라도 박스 쳐놓으면 점유권, 광업권, 어업권은 소유권이 취득되더라도 소멸치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 나머지야 거기 다만 259쪽에 기억에 제가 이렇게 또 친절해 또 읽어드리려고 259쪽에 기억에 거기 소유가 제한물권 혼동해서 B번 동그라미 A번 B번 동그라미 밑줄 임차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후 매매로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인의 보증 반환 청권도 소멸하고 임차권도 소멸하고 둘 다 소멸하는 거야. 지가 지한테 보증 반환 요구하면 어떻게 그렇죠? 10번 별표 그렇지만 이게 소멸하는데 그렇지만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을 혼동해서 소멸하지만 그렇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 자체가 내가 근저당 잡아서 1억짜리 근데 근저당권자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어. 근데 이전이 된 것이 가장매매야. 통절 표시야. 103조반이야. 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버리면 소유권은 취득한 것이 되는 거야? 취득 안 한 것이 되는 거야? 자,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혼동이 벌어지면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을구에 있는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다 소멸하는데 그러나 소유권 취득 원인 자체가 소유권 이전의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버리면 처음부터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을구에 있는 저당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가 다시 부활한다. 그 지문은 맞는 지문이지. 꼭 기억하셔요. 이 지문이 제일 어려운 지문이야. 됐어요. 나머지는 가만히 한번 읽어볼 정도예요. 점유권 볼까요? 점유권이야 또 우리가 주특기지 여기야 펄펄 다르지 사실은 점유권에서 용어들도 조금씩 봐야 되는데 제가 용어는 좀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점유 보조자가 뭐고 간접 점유가 뭐고 점유의 상속이 뭐고 하는 정도는 봐주셔야 되고 저는 바로 자주 타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 보청권 바로 첫 문제 들어갈 거야. 점유권은 여기 세세히 보자면 이게 참 점유권도요 192조부터 210조까지인데 다른 시험 노스쿨 다니는 애들도 이 변호사 시험에 붙으려면 민법 시험 봐야 돼요. 다 보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 소유권과 점유권 파트가 대등하게 중요해요. 법원지휘권, 검찰지휘권 똑같이 중요해 이게. 점유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만은 점유권이 출제가 가장 빠져. 왜요? 점유는 한 문제 나와.
과거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는 점유권을 한 문제도 출제 안 했어. 8회 때부터 처음 문제 나오기 시작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내기 시작하다. 지금은 이제 한 문제로 고정됐어, 지금은. 왜 이 점유권을 무시해? 물권 중에서? 이 점유권 무시하는 거잖아. 2년에 한 번 내다가. 응? 겨우 최근에 와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이제 내줘. 두 문제 한 적도 거의 없어. 한 번 있어, 한 번. 왜 이 점유권 무시하고 난리야? 점유는 동산 공시방법이지. 부동산 공시방법이 아니야. 중개업 볼 때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지. 동산 중개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유가 문제될 여지가 없어. 중개업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점유권 파트가 실제 작은 거야. 그래서 최근은 저 어디가 탑픽이에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맨날 여기야. 최근은요. 한 문제 거의 여기. 점유자와 회복자 여기고. 과거 이 문제 출제도요. 유행이 있어. 패션만 유행이 있는 거 아니야? 패션도 유행이 있어요. 남들 나팔바지 입을 때 같이 나팔바지 입어야 돼. 쫄바지면 같이 쫄바지 입어야 돼요. 응? 과거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막 쏟아져 나왔어. 한 1회 때부터 굳이 말하자면 한 22, 3회 때까지는. 근데 최근은요. 두 문제를 안 내니까 거의 점유자 회복자인 게 거의 이쪽으로 왔어. 그렇지만 점유자 회복자 물으면서도 한두 지문씩 이제 자주 타주 판례가 들어가긴 해요. 과거에는 자주 타주가 더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 출제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기 대본 판례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 판례. 과거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최근은 좀 출제가 좀 떨어지고 있어. 최근은 하나 더 서브. 혹시 그러면 점유 보호청구권. 너 점유물을 침해하면 점유자들은 점유권액이나 점유물을 반환 결과적 예방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204조, 205조, 206조. 점유세법강령 201조, 202조, 203조.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먼저 자주, 타주부터 볼 거예요. 자주, 타주. 바로 들어갈 때 왜? 자, 그래서 물론 저는 나머지 얘기들도 좀 봐줘야 되지만 요 정도. 다만 점유보조자, 간접점 이런 것들은 내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주의할 문장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자주점유, 타주점유. 일단 개념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260조. 자주점유란 물건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주점유가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소유권이 있다 믿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래 도대체가. 첫째, 자주점유란 뭘 자주점유에 부르는가? 이 자주점유 정의를 물어. 정의. 개념. 정의를 물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점유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정의를 어떤 물건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이 정의 내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어떤 물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한다. 맞을래요? 맞는 거야. 응? 맞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훔친 시계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잖아요. 왜요? 소유를 가지고 훔치는 거지. 언제 돌려줘야지 하고 훔치는 놈이 어딨나?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야. 왜? 도둑놈 훔친 물건에 소유를 가지고 훔치지. 언제 돌려줘야지 하고 훔치는 사람은 없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야. 왜? 도둑질한 시계 그 물건에 소유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주점유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내릴 때 자주점유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라고 정의드리면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야. 뭘 믿었다. 믿었다. 이거 선의 정의야, 선의. 난 믿었어. 내가 정당 소유자가 있는 자로. 그러면 도둑놈이 덕질한 시기에 소유권 있다 믿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없는 거 알아. 알지만 자주야. 왜? 소유사를 가지니까. 그럼 만약에 자주점유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하여 정의를 내려버리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지. 도둑질한 물건 소유권 누가 다 아는데 걔가? 또는 어떤 물건을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정당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을 자주점유하여. 맞아 틀려요? 틀려요.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에 정당 권리 있다 믿어요? 안 믿어도 왜 자주야? 도둑질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니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어. 이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문장이야. 뭘 자주점유라 부르는가? 갑자기 헷갈리면 항상 이 문제가 헷갈리면요. 항상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 도둑놈. 도둑놈의 점유는 도둑질 물건에 뭐다? 자주점유예요. 도둑놈이 자주야. 도둑놈이 도둑질 물건 소유권 있다 믿고 점유하나? 도둑놈이 도둑질 물건에 정당한 권리 있다 믿고 점유하나? 근데 왜 자주야? 소유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내려야지. 이 정의를 내리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나오면. 이 지문. 두 번째. 자주냐, 타주냐의 판단 기준. 자주냐, 타주냐의 판단 기준은 뭘 갖고 판단해요? 점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점유자의 주관을 고려하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니만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주냐, 타주냐는 권리의 성질을 놓고, 성질을 객관적으로 놓고 결정하는 거야. 판단이 객관적 결정이지 니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항상 우리 민법이 객관적이다 그러면 뭐가 객관적인 거야?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남들이. 너 자주타니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주관적. 점유자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 지상권자 점유, 유치권자 점유는 계약기간만 끝나면, 돈만 갚으면, 돌려줘서는 타주가 되는 거지. 네가 돌려줘서 없다 자주되는 거 아니다. 권리 성질 놓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자주냐 타주는 언제 결정되는 거다? 시점. 언제 결정되고 끝나는 거다? 점유 개시 시에. 이때 결정되는 거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때 타주라면 지금도 타주가 되는 거지. 현 시점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자주되는 거 아니다. 점유 개시만 놓고 따지는 거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8년 전에, 29년 전에 이 토지를 점유할 때 토지 임대계약을 맺고 점유 시작했다면 28년이 지나도 땅준이 안 나타나도 계속 타주가 되는 거지. 현재 돌려줄 수 없다 자주되는 거 아니다. 맨 처음 점유를 시작할 때.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애매할 때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뭐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들은 자주점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 시험 한번 내볼게요. 점유자들은 때에 따라서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하여야. 맞아 틀려요? 틀려요. 상대방이 타주 입증하는 거지 점유자가 자주 입증하는 경우 없어.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살짝 속인 문장이에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를 입증하여야 이미 땡. 추정한 사람은 입증책임이 없어. 가만히 있어.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입증책임이 없다. 추정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들이 앞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주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 외우셔야 돼. 잘 해놨어 아주. 요건 마음에 싹 들어. 요 정도 지문이야. 교과서는 이게 훨씬 복잡해. 요 정도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박스 쳐놓고 나와요. 자주 고르시오, 타주 고르시오. 요 정도 다 맞출 수 있어. 자, 먼저 타주가 중요해. 타주 보면 거기 보면 목적 인도를 치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 자, 별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패소한 날로부터 타주가 되고,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들은 뭐다? 타주. 법률 요건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용어 중에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여, 악의로 점유하여 이 단어만 나오면 뭐다? 타주.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이 지문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더라. 내가 토지 200평을 매입했어. 등기부상은
660제곱미터가 돼 있어, 분명히. 200을 매입했는데, 인도반 토지가 한눈에 보기에도 1000평은 돼 보여요, 1000평은. 이게 철종 쳐져 있는 게.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실제 면적이 등기에 기재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인도받았어, 내가 매수인이. 그러면 악이다, 선이다. 악이라 보는 거.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게 타주가 되니까. 뭐 알았다, 악이.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거인 지문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문장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무엇을 알면서 점유할. 뭘 알았다.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악이. 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알면서 무단, 불법 또는 상당히 초과하는 것을. 이 단어만 상당히 초과하는 것을. 이 단어만 나오면 다 뭐다? 타주. 이 점은 타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유했을 때는 20년 점유했더라도 땅 주인 만나서 취득 신청하면서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다. 타주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다만 타주한테 취득시 인정되더라도 사용권을 얻을 수 있어. 사용권은. 소유권 취득이면 안 되는 거지, 사용권 얻는 거지. 자, 남의 토지에 산소를 설치한 자들은, 타인한테 분묘를 설치한 자들은 자주다, 타주다. 하지만 남에다 산소 설치하고 공용한 편에서 20년 지나면 산소짜리 분묘지구는 시효처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시효처 되더라도 타주기 때문에 소유권 얻을 수는 없고 사용권만 얻는 것이다. 자주점유다는 말이 소유권 얻는 거야. 타주점유다 20년 지나도 사용권만 얻는 거야. 이렇게요. 타주다. 또 이런 식 문제 나올 때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 이 문장이에요. 나머지는 거기 다 읽으시면 돼. 자서 외우셔야 돼, 이거.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이 매수인의 점유. 이 매수인의 점유 얘기가 잘 나와요. 동산을 부동산 매매했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도받아 매수인이 점유했어. 점유했어, 매수인이. 매매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했어. 매수인의 점유는, 일단 매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점유야.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야. 아니, 매수인이 타주점유란 매매가 아니지. 매매대금 치르면서 인도받을 때 언제 돌려줘야지 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어딨나? 일단 매수의 점유는 인도받았다면 다 자주야. 그런데 인도가 자주 됐는데 후에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났어. 좋아, 한 3개월 지났어. 인도가 점유한 후에 3개월쯤 지났는데 3개월 전에 매매에서 인도받은 이 매매계약 자체가 3개월 후에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이게 폭행이래. 백삼집안이래. 또는 3개월 후에 이 매도인에게, 나에게 매매해서 물건 인도해준 그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 그러면 매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계속 자주예요. 그렇더라도 20년 지나면 취득 실천할 수 있어. 후에 문제된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매매하는 처음부터, 꼭 이 단어, 처음부터. 매매하는 처음부터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매수인이 잘 알면서 매수하여. 매매하는 처음부터 매도인 것이 아니야, 이 물건이. 매도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 처음부터 알면서 매수해서 인도받았다. 그러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이건 타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느냐? 알면서 매수해서 알았다는 건 악이잖아, 악이. 이거나 나중에 문제 되면 얘기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질문은 거기
당연히 자주 외워주셔야 돼. 그거는 그 정도. 여기 별표 2개 치세요. 불안해 죽겠네. 별표 안 쳐서 별표 2개 치세요. 빨리 옆에다가 친 다음에 암기라는 게 이거 자꾸 눈에 익혀달라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야. 응? 자, 그거 익혀주면 되는데, 다만 점유자가 있고, 우리 이거보다 더 알지만 쉽게만 할게. 점유자가 있고요. 여기 본권자가 있어. 토지의 본권자가 있어. 우리 본권자 그럼 누굴 상상하자? 토지의 소유자 같은 사람 생각하자. 응? 응? 그래서 본권자가 점유자한테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원고. 얘가 원고가 되고 얘가 피고가 되는 거야. 누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 내 땅인 거 돌려줘라. 왜 남의 땅 점유하고 있냐?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반환 청구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에서 1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본권자 제기한 소송에 점유자가 졌어요. 패소했어요. 점유자 권리 인정 못한다. 뭐 취득시효 이런 건 인정 못한다. 돌려줘라. 점유자가 패소했어. 패소한 때는 이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를 본다?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소장이 들어온 날로부터. 이 재판이 2년씩 걸릴 수 있어. 대법원까지 가면. 맨 처음 소송이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소 제기가 되기 전까지는 선의로 추정하는 거야. 그러다 지면 이제 소장이 들어온 날로부터는 악의를 보고 그 전까지는 자주로 추정되고 있는 거야. 왜? 점유자에게 계속 선의, 공연, 평온 이건 다 추정해 주잖아. 자주 추정되다가 패소하면 패소한 날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권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 패소하면 악에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악에 되는 시점은 소 제기 시부터. 타주가 되는 시점은요? 패소한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걸 묻는지 앞에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줄줄 나와야 돼.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이야. 나머지를 조금씩 봐주면 되고. 자, 그 얘기가 3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고. 점유 효력에서 2번에 점유의 추정력. 다 여기 보면 다 추정해줘. 다 추정해주는데 점유자에게는 이런 거 아니야. 점유자에게는 뭐든 다 추정해줘. 점유자는 점유하는 물건에 물론 동산이지만 점유하는 점유에 적지 마세요. 적법, 보유, 추정력이라는 것도 있고 추정해주고 자주점유 추정해주고 계속된 점유 추정해주고 공연한 점유 추정해주고 평온한 점유 추정해주고 선의의 점유 다 추정해줘. 추정하는 것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점유자에게 뭐만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 이거 하나만 갖고 돼.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만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라. 이것만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것만은 추정할 수 없다. 이건 기억하면 돼.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263쪽이야. 2번 봐보세요. 점유권의 승계. 동그라미 별표 하나하나. 자, 1번 읽어드릴게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의 점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의 점을 아울러 주장할 경우에는 하자도 승계하라. 항상 점유자가 현 점유자가 있고 지나간 전점자가 있고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전점유자야. 점유하고 있었어. 요거를 점유를 물려줬어. 물려줘갖고 B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런 사람 우리는 현 점유자라 불러.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측량했더니 땅 주인이 나타나서 야, 네가 점유한 땅이 내 땅이 밝혀서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현 점유자는 자기만의 점유, 나만의 점유 기간을 분리할 수도 있어. 나만의 점유 기간을 분리할 수도 있어.
또는 나만의 점유를 분리시킬 것인지 지난 전엽 점유를 합산할 것인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다음 분리가 돼버리면 공연, 평원, 선의는 다 추정해 주는 거야. 근데 얘가 앞에 점유한 게 17년인데 얘가 점유한 게 15년이야. 물려봐서. 그러면 땅 주인 나타났어. 야, 나만의 점유를 분리할 수도 있어. 나 15년 점유했어. 나만의 점유를 분리해도 돼. 그럼 나만의 점유를 분리해버리면 공연, 평원, 선의, 자주, 개선 다 추정해 주는 거야. 그 대신. 근데 15년밖에 안 되잖아. 취득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합쳐야 돼. 합칠 수도 있어. 합치면 몇 년이 되는 거야? 32년. 그러면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전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해버리면 하자를 떼어버리는 거고 분리가 안 되면 분리해서는 여기 취득시 안 되겠지. 지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현 점유자가 승계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계받아서 승계 주장해서 30년 청해주세요. 다음 점유 기간을 승계할 때는 각오해야 돼. 그 대신 전 점유자의 점유의 뭐까지도 하자까지도 승계받아야 돼. 따라서 기간은 32년이 되는데 지난 전 점유자가 이 땅 주인 아버지한테 이 돌아가신 분이야. 32년 전에 임대계약 쓰는 게 나왔어. 계약서 발견됐어. 32년 전에 전 점유자 점유할 때 뭐로 점유한 거야? 임대차를 점유했다면 자주의 타주예요. 타주잖아. 타주가 승계되어서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하자도 승계해야 된다. 그런데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의 기간도 승계할 수 있고 하자 승계하지만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승계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제발 이거 조심하셔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쓴 거야.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의 기간도 승계하고 하자도 승계하지만 지난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승계될 수 없다. 이거 취득시에서 볼 거야. 이거 사례문제 때 들을 거야. 이거 다 계획이 있어. 거기 가서. 근데 글씨 쓸 때 효과는 승계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기간도 승계, 하자도 승계하지만 점유 효과는 승계받을 수 없다. 효과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자, 점유 회복자의 관계 별표 3개. 263쪽에 3번에 별표 3개. 별표 3개. 네. 어렵지 않아. 뭐 어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유 회복자 관계. 자, 10분 쉬었다가 자, 여기 이제 정리하고 오늘 뭐 상인관계 같은 거 다 봐야지 집에 가시는 거야. 미리 예고해놨어. 네.